안녕하세요. 교육공학 박사 장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 박사 윤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과, 이과의 판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학창시절의 기준으로는 이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과냐 문과냐 물어보시면 글쎄요, 문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전공이 뉴미디어 기반 교육이에요. 그래서 뉴미디어를 주로 다루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루고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과적이에요. 근데 저의 전공은 교육공학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학은 문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과 중에 어떤 학과가 있냐면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있는데요. 이 학과는 공대도 아니고 미대도 아닌 이상한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공대가 하는 일과 미대가 하는 일을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또 제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학을 가장 잘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대학 입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대를 가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갑자기 수학을 잘했는데 왜 미대를 갔다?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교육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거든요. 저희 책의 일러스트도 제가 그렸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재밌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서 미대에 가려고 진학을 결정하고 보니까 수학을 앞으로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시에 아예 수학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등급이 하나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빼고 미대를 갔는데 미디어 아트를 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대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수학을 알아야 된대요. 수학을 안 배웠는데 입시를 할 때 수학을 안 배워도 된다 그래가지고 수학을 안 배웠는데 다시 또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또 다시 막 뒤져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런 뉴미디어가 교육 분야에서 진짜 활용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석사 박사는 교육 쪽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서 제가 나중에는 교육공학까지 가게 됐는데요. 교육공학을 가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기법으로 통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통계를 하려면 수학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통계학과에 들어가서 통계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거 다 배웠죠? 고등학교에서 배웠죠?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안 배웠는데 그거.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등학교 막 서적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예체능을 진학함으로써 수학을 안 배운 걸 대학 내내 다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융합 정말 시대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문과 이과를 참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는 거에 한치의 갈등도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수학과학을 정말 잘했었고 제가 또 이제 물리 영재로 선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물리 영재 출신이신데 중학교 때 그래서 저는 한치의 그런 고민도 없었어요. 당연히 이과를 갔고 저는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쪽 전공들은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 중학교 때 물리 영재였는데 물리 1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알던 물리는 물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물리의 세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황을 사실 저는 대학교 때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내 적성이 뭐지? 라는 생각을 대학을 간 이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돼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교육공학이라는 과가 있는지도 고등학교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과가 있었고 알고 보니 이게 나의 적성이었고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문과, 이과로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정말로 인간이 임의로 구분지어 놓은 것이고 실제 세상이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이렇게 딱 구분된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로 가야지 혹은 절로 가야지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육공학과 같은 이런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학문들 혹은 그리고 두 가지 영역이 다 필요한 그런 학문들에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 준비할 때 또 소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별법이라고 했지만 속으셨죠? 그런데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스스로도 고정관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디자인 띵킹 이런 거 강의를 나가게 되면 나는 그릴 수 없다라는 그 벽을 깨라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는데 나는 원래 예술 못해. 나 원래 만들기 그린 건 진짜 못했어. 할 생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원래 수학, 과학 진짜 질색팔색이고 난 진짜 너무 못해. 이렇게 수포자야. 말하시는 나 수포자야. 나 영영 수학할 생각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 디자인 사고의 방식의 병영 부분에까지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됐고요. 아주 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이러한 디자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술을 못하는 과학자, 과학을 못하는 예술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관련된 책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생관계예요. 근데 막 그런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과생이다. 막 이렇게 딱 공대생이다, 공대생 이런 농담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입시켜 놓으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미리 정해놓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미리 갖게 되겠죠. 6C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C로 시작하는 6개의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컨텐츠,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창의적 혁신, 창의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C는 컨피던스, 자신감. 사실 이 6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가지 역량이 문과적 역량이냐 혹은 이과적 역량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과거의 기준으로 문과, 이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걸 조금 벗어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벗어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거가 저는 재밌고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그게 교육공학의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저런 것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생각부터 먼저 고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재능, 잠재력을 너무 섣부르게 갈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믿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취미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